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 군입니다. 오늘 장거리 챌린지 할 차량은요, 무려 BMW의 기함인데 454마력의 후륜구동 e드라이브 50 차량의 장거리 챌린지를 오늘 떠나보려고 충전을 100%로 맞춰놨습니다. 친구네 집에 왔다가 수다 겁나 떨고 100%로 충전을 했는데 i5와 달리 iX와 똑같은 방식이 너무 좋아요. e드라이브 50 차량입니다. 제가 뭐 리뷰로 올리기는 했지만 이 차량에 대한 장점, 그리고 너무 좋은 차량이라는 것을 이미 뭐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장거리 챌린지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i7 시리즈들 중에서는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차량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지 지금 날씨가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영하 2도인데 과연 101kWh의 네트 배터리를 갖고 있는 이 BMW i7 e드라이브 50이 과연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나, 한번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M 스포트 패키지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 지금 100%로 충전이 되어 있고요. 지금 478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 모드 들어가서 에피션트 모드로 놔두고 달릴 거고요. 에피션트로 놔두면 이렇게 파란색 불이 쫙 들어오면서 최대 주행거리 활성화는 안 할 겁니다. 이거 하면요 90km 밖에 달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충전 후 값으로 해서 이제 달려나가 볼 건데, 혹시 모르니까 개별 설정을 초기화 시켜놓고, 현재는 밤 9시 43분이고 지금 여기서 군산 톨게이트까지는 190km네. 190km 왕복하면 400km 딱 되겠네요. 그러면은 진짜 딱 갔다 오면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면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i7으로 장거리 챌린지 하면 좀 뭔가 너무 편하게 돌아다녀서 조금은 날로 먹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편안한 그런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지금 출발해 봅니다. 후륜 조향까지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장점이죠. 그럼 출발! 제가 예전에 여기 살던 곳이라서 이수 쪽이거든요. 아는 동생이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 기존에 우루스 기름값 겁나 비싸다고 막 찡찡거렸던 그 친구인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차량을 S클래스로 바꾸고 S580 타고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우루스가 너무 젊은 느낌의 취향이 난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잖아요. 이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냈냐면, 그 S580이라고 하는 차량이 어떻게 보면 명실상부 우리나라에서 기함급의 대명사였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판매량도 계속 7 시리즈나 아우디의 A8, 뭐 제네시스 G90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압도적인 1등을 계속 자랑하던 S클래스였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i7을 포함해서 7 시리즈가 처음으로 벤츠의 S클래스의 판매량을 제쳤다고 합니다. 참 살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차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X드라이브 60 차량도 리뷰를 했었고, 또 i7 M70 차량도 리뷰를 했었지만, 진짜 지금 현재 제가 타고 있는 e드라이브 50이라고 하는 차량이 파워적인 측면으로나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슈퍼 럭셔리 세단에 가장 부합하는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끄럽고 유지비도 저렴하면서 품격과 외관의 포스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 정도의 엄청난 차량이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 X드라이브 60이나 M70 차량도 장거리 챌린지 했었지만, e드라이브 50 차량도 장거리 챌린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차량을 지금 3-4일째 타고 있는데 계속 제가 리셋을 하면서 타봤거든요. 그런데 이 주행 데이터 값이 킬로와트시당 4.2km에서 4.4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탄지 5분도 안 됐으니까 킬로와트시당 3.7km 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 한번 100km 속도의 상속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 과연 킬로와트시당 몇 킬로미터의 전비가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굉장히 좋을 포인트 같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마도 군산 톨게이트 정도까지 가면은 꽤나 추워질 것 같다는 걱정이 좀 드는군요. 오늘은 어쩌다 보니 예전에 BMW i4 e드라이브 40 했던 서서울 톨게이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SDV고 나발이고 하드웨어적으로도 잘 만든 차량은 정말 욕심날 정도로 승차감이 너무 좋네요. 와,
고속도로를 이렇게 100km로 타고 돌아다니는데 몸에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거기다가 얘는 안마도 되죠. 마사지를 좀 받으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너무 좋아. 지금 이제 거의 100km 가까이 왔거든요. 현재 영하 3.5도입니다. 외기 온도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현재 95.9km니까 뭐 거의 100km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막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10분 만에 왔고, 킬로와트 시당 4.8km의 전비를 보여주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0.6kWh의 배터리를 회수하면서 달렸으니까 거의 멈추지 않고 항속으로만 계속 달렸다고 볼 수 있죠. 현재 79% 남아있고요. 앞으로 갈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가 410km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해서 200km 군산 톨게이트 쪽까지 가서 다시 한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북새만금 군산 톨게이트 쪽을 거의 다 왔습니다. 한 2km 정도만 가면은 군산 톨게이트가 나옵니다. 자, 군산 톨게이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요 영하 3.5도입니다 그렇게 덜 춥네요. 아까는 5.5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야, 이거 오늘 장난 아닌데 이랬는데, 오히려 군산 톨게이트까지 오니까 그렇게 더 춥지는 않네요. 배터리는 59%가 남아있습니다. 주행 가능 거리는 295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킬로와트 시당 4.7km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2시간 9분 동안 달렸으니까 거의 쭉 달렸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89.3km, 거의 190km를 질주를 했고요. 1.4kWh의 배터리를 수거하면서 왔습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추워서 바깥쪽에서 사진 찍는 거는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날씨가 너무 춥다 오늘.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친구가 이제 더 멀리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생각보다 파워가 세서 그런지, 아무리 후륜이라 그래도 450마력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막 썩 큰 베네핏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주행거리도 7시리즈들 중에서 좀 좋은 거지, 제가 봤을 때는 뭐 오히려 IX보다도 주행거리가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도 달려나가면서 뭐 불편하다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굉장히 편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면서 아주 편안한 장거리 챌린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절대적으로 편한 차량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너무 추운 관계로 빨리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챌린지를 위해서 아정당이라는 곳에서 제작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아정당 광고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기 모르면 최대 128만원 손해. 아정당은 지원금 설치 당일 즉시 입금,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어요. 법이 정해둔 지원금 당연히 챙기셔야죠.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혜택 받고 8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돼요.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 수당으로 최대 현금,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 보상, 24시간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서도 있어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고요. 기온이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막 이래요. 잠깐 내렸던 사이에 또 영하 4.5도까지 떨어지고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도 현재 60%나 남아있기 때문에 59%죠 정확하게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도착하는 거는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 12시가 됐으니까 승차감이 너무 좋아 진짜.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 하드웨어적 완성도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최고야 최고. 군산 톨게이트를 지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이제 i7을 타고 또 BMW가 자동 차선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거리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자동 차선 변경을 지금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동 차선 변경을
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차도 주변이 안전하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운전자가 완전히 신경을 끄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자동 차선 변경을 했을 때 주변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진짜 차가 없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안전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좀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사실상 이렇게 장거리를 타고 돌아다닐 때 좀 주의력이 결핍이 되거나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의 주의력과 자동 차선 변경이라고 하는 보조 장치가 같이 작동을 하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데, 현대기아나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 차선 변경의 속도가 느려요. 근데 지금 BMW 같은 경우에는 차선 변경을 하면 거의 1초 안에 주변 상황을 판단해서, 자 지금 깜빡이를 켜자마자 1초 딱 안에 싹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느껴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9.9km를 달리고 있고요. 300km가 됐습니다. 현재 킬로와트 시당 4.6km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1시간 22분 동안 달리고 있고, 거의 뭐 항속을 하다 보니까 1.9kWh의 배터리를 회수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33%의 배터리가 남아있고요. 아까는 영하 6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씩 또 약간씩 온도가 올라가네요. 영하 4.5도고요. 앞으로 153km를 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완성도 높은 주행감과 푸른 구동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꽤나 이런 영하의 날씨에서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편안한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집에 가는 것까지는 거의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집에 잘 도착을 한 다음에 마지막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집에 왔는데 배터리가 10% 남았습니다. 굉장히 공교롭네요. 그리고 더더욱 공교로운 건 400km가 찍혔다는 사실입니다. 야, 이거 달리다가 400km 찍힌 건 진짜 오랜만인데? 이제 거의 다 집에 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마지막 브리핑을 드리면 뭐 연장 더 해가지고 내일 장거리 챌린지 연장을 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집에 딱 가가지고 마지막 브리핑 딱 때리면 겨울 장거리 챌린지 BMW i7 e드라이브 50에 딱 기록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무려 4시간 34분 긴 시간 동안 장거리 챌린지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i7으로 장거리 챌린지 하는 거는 개꿀입니다. 진짜 이렇게 고급차를 타고 정말 멋지게,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좋은 차량을 이렇게 타고 장거리 챌린지를 하면 정말 그 육체적인 물리적인 피로도가 무지막지하게 적어요. 되게 운전하기 편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참 잘 도착을 했고요. 지금 이제 내려가서 충전기 꽂기 전에 자 마지막 브리핑 딱 하고, 오늘 뭔가 그래도 편안하게 잘 했다, 장거리 챌린지 잘 하고 와서 꿀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주차를 해야 내가 충전을 하는데, 일단 얘를 좀 빼고요. 너 잠깐 나와 있어봐. 이렇게 한 김에, 나 요새 이거 탈 때마다 되게 재밌는 게요, 얘가 이거 자동 주차 기능을 엄청 잘하니까 요새 이거 자동 주차하는 재미로 좀 살고 있긴 하거든요. 봐요, 저 옆에 지금 차 있고 되게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주변이.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저기다 주차를 하겠어 라고 하면은 얘가 주차를 근데 자동 주차를 정말 잘하고, 그리고 이 자동 주차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지켜보는 게. 핸들링 돌리는 거 봐, 스티어링 휠.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이거 보는 재미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씨. 대박. 근데 끝까지는 꼭 안 가서 이게 좀 이렇게 마무리는 제가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얘 자동 주차 한번 봐볼까요?
BMW 자동 주차도 꽤나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버튼 있죠. P 버튼을 딱 누르면 그 주차 보조라고 하는 이 기능이 떠요. 주차 보기라고 누르면 검색 중이라고 뜨잖아요. 잘 검색을 하지는 않네요. 있다! 자, 후진 주차 시작이라고 되어서 여기서 한번 눌러볼게요. 자, 너도 한번 해봐라. BMW도 이런 걸 꽤나 잘하는 편이기는 해요. 제가 예전에 좀 놀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보다 잘한다는 절대 아니지만 찾아보거나 뭐 이런 거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합니다. 좀 아쉽네. 조금 더 뒤로 가야 되는데, 뭐 그래도 못하는 편은 아닌데 테슬라가 너무 잘해. 테슬라가 너무 미친듯이 잘해서 자, 그러면은 마지막 주행 데이터를 보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시간 38분 동안 운전을 했고요. 킬로와트 시당 4.6km의 전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405.3km를 돌아다녔고요. 또 3.1kWh의 배터리를 회수했습니다. 계속 항속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영하 6도입니다. 어우 씨, 실내도 추워. 그리고 이제 8%의 배터리가 남아있고요. 40km의 주행 가는 거리를 남기고 지금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445.3km. 오, 잘했어. 잘했어. 이 정도면 아니 거의 뭐 2.7톤, 2.8톤에 가까운 이 커다란 차량이 있잖아요. 영하 6도의 날씨에 무려 450km 이상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면 정말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탐나는 차량이야. 진짜로 탐이 나.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테슬라 차량이 굉장히 많은 면에서 좋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집밥되어 있으면 뭐 최고죠. 어쨌거나 이렇게 큰 차가 5.4m짜리 이렇게 럭셔리한 전기 슈퍼 세단이 이렇게 멀리 돌아다닐 수도 있고, 파워도 세고, 겨울에 이 정도의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하드웨어적으로는 진짜 되게 많이 탐이 나는 그런 차량이면은 확실합니다. 오늘 그래도 장거리 챌린지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이런 겨울에도 한번 모델 S 플레드를 한번 장거리 챌린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놈도 이제 좀 너무 많이 건드려갖고 이제 좀 지겹고요. 오늘은 i7 e드라이브 50의 장거리 챌린지를 마쳐보았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영상, 멀리 갈 수 있는, 이제 제가 지금 금년에 가장 기다리고 있는 아이오닉 9의 장거리 챌린지 영상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